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너무나도 잘 가고 있고요. 안 가본 흐름을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어떤 대비를 좀 펼쳐야 될까요? 네,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스피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책을 어떻게 좀 펼쳐야 될지 하나하나씩 종목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닉스 로보틱스, 글로벌 불꽃하고 로봇 질주. 자,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가 장중 26%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로봇주 중에서 군계 일학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 휴머노이드에 이어서 물류 로봇까지 매기가 쏠리면서 상승폭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오늘 본장에서 제닉스 로보틱스 종가 14,29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 9,300원서부터 매수했던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용호상박의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제닉스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과 앞으로 대응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네, 전화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일단 제닉스 로보틱스 2차 목표가를 벌써 터치했습니다. 오늘 14,000원 달성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제닉스 로보틱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2차 목표가까지 찍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도 신규 매수가 될까요? 저는 신규 매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로봇 규제 철폐 발언 때문에 상승했는데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더 간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시총이 이제 1,800억이거든요. 근데 이 총 주식수가 1,300만 주인데 시간으로 1,000만 주가 넘어가는 거래량 속에서 2,000만 주가 넘게 거래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사모펀드 때문에 그동안 약했던 거죠. 20% 정도의 사모펀드가 엑시트하면서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스토커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과점 상태에서 BOE라든지 디스플레이, SK온, 루시드, 모비스 이런 쪽에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에다가 가장 많은 AGV, AMR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로봇 회사 중에 유일하게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600억의 매출이 나오면서 3년 연속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부분 시총이 3조, 1조가 다 되는 회사도 300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동안 AGV, AMR로 흑자가 났던 회사고요. 지금 현재 1,800억 시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 회사는 또 하나의 재료가 스마트 항만 물류. 지금 정부에서 70톤의 AGV에다가 지금 현재 요구사항인데 현재 여기랑 포스코랑 해서 65톤을 개발했는데 만약 70톤을 개발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총이 1,800억인데 3,000억. 2만 원이면 2,6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목표가 저는 15,000원, 5,5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차 나왔습니다. 15,5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요. 현재 수익률 53.66%입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겠죠. 내일도 만나서 이 제닉스 로보틱스 말고도 좋은 종목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53.66%의 조기준 매니저 용호상박에서 바로 공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내일 출연할 예정이고요. 월수의 매니저들도 엄청난 수익들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용호상박도 여러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자, 테크윙. HBM 성능 검증 뚫고 반도체 검증왕을 부상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지금 테크윙이 다시 전성기를 좀 구가하고 있습니다. 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주가는
2배나 튀어오르며 오늘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테크윙의 HBM 검사 장비가 우리나라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합격 목걸이를 모두 받아내면서 두 회사 모두에게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워낙 가는 종목이 현재 좀 가는 흐름이긴 한데 이거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지금 테크윙을 보면은 부담스러울까요? 혹은 넥스트 테크윙을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도 아마 테크윙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보이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받았고, SK 하이닉스 받았는데 마이크론도 받았습니다. 이게 2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됐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마 6월쯤에 이제 성능 검사 통과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번 좀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나오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HBM4 시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선점 효과, 그러면은 많은 물량들을 테크윙이 이제 큐브 프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겠죠. 이게 아마 테크윙과 관련된 리포트를 찾아보시게 되면 아마 4월이나 5월이 마지막 리포트일 겁니다. 그 이후로 사실 커버를 아무도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침에 나올 이제 테크윙의 리포트가 새롭게 나오게 될 거고, 결국에는 내년에 대한 성장을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원래는 1분기 때 큐브 프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됐지만은 2분기, 3분기를 갈수록 물량들이 그렇게 빠르게 나오진 않았죠. 근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리드 타임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은 적어도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물량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적어도 내년 1분기의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더 커질 수 있다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26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접목하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은 나올 수는 있을 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서 신규 진입은 좀 개인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업 테크닉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옵 테크닉스는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현재? 물론 이제 커팅 장비가 일본의 이제 디스코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 삼성전자향이나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물량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는 소부장은 보통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연말에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레거시뿐만 아니라 HBM 쪽에 대한 업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지속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이런 서부장 쪽에 대한 물량들이 좀 기대가 그렇죠.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TSMC에 대한 디본더 장비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테크닉스 지금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옵 테크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옵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농심홀딩스예요. 증권가 한마디에 상한가 폭발. 자, 농심 상한가도 이 평생에 볼까 말까한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농심홀딩스도 오늘 30%꽉 채운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캐대언의 인기 엄청나고요. 삼양식품이라는 선례가 여러분 있다 보니까 농심에게 밸류를 앞으로 얼마나 줄지가 가장 큰 관심이 됐습니다. 자, 오늘 농심홀딩스가 농심보다 더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심이 나은 것 같아요? 농심홀딩스, 오늘 증권가의 의견대로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일단 단기적인 수급 기조를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농심홀딩스가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전망했던 것처럼 이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이 농심, 사업회사 농심에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점이 당분간 사업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 될수록 여기에 관련된 이익 확장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면 뭐 배당 관련된 수익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농심홀딩스가 추세적으로 수급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형국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연결 대상 법인의 핵심 자회사 두 곳이 좀 편입이 좀 되지 못했습니다. 농심과 율촌학이라는 법인이 일단 뭐 종속회사에 대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업회사에 대한 실적을 연결 실적으로 좀 편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배당 수익만 매출로 좀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점진적으로 사업회사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더 크다는 부분들은 외형적으로 뭐 농심홀딩스에 대한 외형 가치도 대변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농심 성장세에 좀 맞물리면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농심홀딩스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로는 9만 1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농심홀딩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농심홀딩스의 우위,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좀 예상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영희 대표님? 제2의 사양식품, 농심이나 농심홀딩스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일단 농심의 오늘 주가의 양거래에 대한 흐름들 좀 보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들이 삼양식품에 비해서 좀 탄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확연하게 좀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캐대언에 관련된 효과가 3분기 실적에서 얼마만큼 좀 증명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수출 실적에 관련된 대비 효과들이 4분기까지 얼마만큼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저는 점진적인 주가 가치 반영은 동주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은 그 특유의 매운맛, 농심은 이제 국물의 맛으로 포인트가 활용 정점이 좀 됩니다. 과연 밸류를 받아갈 수 있을지 농심홀딩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궁금한 종목 Y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자, 현대차. 걱정이죠. 미국 관세 역풍의 영업이익 1조 증발 위기.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에 후속 협상의 난항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건데 당장 내일부터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10%포인트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밀리고 들어간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현재 협상 타결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흐름에서요. 주가는 더 추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네. 현대차가 이 위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앞으로 반등할 재료는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게 외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결되기는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좀 강하게 좀 매도세를 나오긴 했었는데 2분기 때 현대차랑 기아가 관세 비용이 합쳐서 대략 1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일본은 15%고 우리나라는 계속 25%로 이제 유지되는 좀 상황에서 3분기나 이제 9월달 수출 데이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주가를 좀 반등시키기 위한 거는 이제 관세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18일 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이제 뉴욕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물론 네.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있을 거고 현대모비스에서도 이제 인베스터 데이 열리게 되면서 이게 로봇과 관련된 정책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메타 플랜트 쪽에서 본격적인 로봇이 투입이 되면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생산성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과 그리고 관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좀 수급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의 대미 투자 관련 이슈가 해결되어야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과연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코멘트들을 할지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후성이군요. 리튬염 독점 앞세워서 신고가의 창을 열다. 오늘 후성이 22%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국내 유일 리튬염 생산업체로 주력 냉매 부분 수요 증가로 호실적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쪽 섹터는요. 불투명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단기간에 오른 것 지금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은 후성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작년부터 한 최근 2년간에 대한 수급 동향들, 특히나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방 추세로 좀 이어졌었고요. 여기 더해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됐던 영향들이 이전 저점이었던 뭐 3,800원대까지 좀 하회하게 된 그런 배경이었고, 8월에 추세가 좀 전환됐던 시점들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난 이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지만 내재적인 실적의 세분화 측면들을 좀 봤을 때 일단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확장성 관점에서는 좀 다소 아쉽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전망에서 좀 나왔던 얘기들이 냉매 소재죠. HFC에 관련돼서 중국 자체적인 어떤 쿼터제 수요 이 부분이 일단 전체적인 어떤 가격 상승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됐었고 반도체 사이클에 관련된 호황기가 오히려 반도체 특수가스에 관련된
증설 투자 그리고 합작법인에서에 대한 어떤 이 완공 이후에 캐파 확장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되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의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뭐 개선 기대감들은 좀 유효하겠지만 지난 8월에 주가 흐름들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들이 연속성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가지 못했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실적이 안정한 측면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예.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 7,500원 정도에 대한 목표가를 좀 정해서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저는 뭐 상승보다 오히려 이제 가격 조정을 그쵸. 좀 크게 거치는 구간에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후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